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간밤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투자심리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다소 답답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 기업의 실적이나 환율, 경기와 같은 펀더멘탈의 긍정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코스닥은 재차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참 국내 시장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하루하루인데요. 국내 연말을 맞아서 과연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SK가스 지분을 매각하고요. SK케미칼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케미칼 오늘 8% 급등 보였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목표 계좌 수익 초단기에 달성해주시는 분입니다. 최영동 멘토 오늘 자리했고요. 정확한 매매 타이밍 전달의 고수시죠. 나이스헌터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동 멘토와 나이스헌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상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님, 오늘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1958.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0.45%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약세장에 대한 움직임들 특별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냈던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록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당 기간이라는 상당히 문구가 굉장히 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난 달 이제 FOMC 결과 그에 따른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됐었을 때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의가 많이 좀 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달러 강세, 그와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원화에 대한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하루하루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날그날의 연속성을 띠는 게 아니고 하루는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이는 상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특별한 섹터 없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 올랐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헬스케어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 그런 식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차트적인 움직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발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1900포인트에서 1950, 6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195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하락 이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1940포인트를 하방으로 이탈을 했었을 때 시장 반응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자의 음봉 자체가 물론 보기상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좀 보기 껄끄러운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 움직여야 될 폭 자체는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상대적으로 201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인데 마이너스 0.17%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 속에서 갇혀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좀 반가운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적인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삼성전자, 휴대폰, 모바일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단은 좀 희석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파트론 같은 경우는 10%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주도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좀 시장에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수반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반가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도주의 출현이라는 부분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오늘 하루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11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큰 변동성 주진 않았고요. 오히려 엔화 부분이 역시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아침에 8시 50분 정도에 일본에서 무역수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크게 이렇게 밑도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서 엔화가 또 약세가 좀 계속 진행이 돼가면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1,100원대, 우리나라 1,100원대가 넘어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원대가 깨지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00원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1,100원이 거의 당연시 돼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 약세에 따른 자동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들 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고요. 현대차도 오늘따라 좀 많이 하락이 좀 심했던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를 보는 그 대형주 섹터하고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은 195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어요.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1958포인트에서 4.5%, 0.45%로 마감한 반면에 선물 지수를 보시면은 선물은 0.16%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한 선물이 좀 많이 올랐었던 거는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넘어서부터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선물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이 지금까지는 하방 쪽으로 좀 잡고 있었던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12월 만기 부분에서는 서서히 이제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조금씩 매수폭을 늘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비록 유럽장이 좀 밀리고 있지만 내일장 한 번 더 우리나라 아래꼬리 좀 되면서 하방에서 받쳐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2000선까지도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실 텐데요. 오늘 좀 삼성전자 좀 흐름을 보시면은 아침부터 계속 그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갈 때마다 좀 막아주는 흐름이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계속 요즘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인위적으로 누가 누르는 모습,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코스피 쪽에서 매수 쪽으로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 쪽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입장으로서는 이제 거의 저점을 다지고 해외 시장에 올랐었던 부분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세타 중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엔저 현상에 지금 따른 피해를 보는 종목군을 좀 피해 주시고 중국 관련주, 중국에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포트를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금융주가 우리은행이 이틀 연속 거의 한 3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관련해서 그 금융주들도 좀 섹터군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T 부품주나 아니면은 최근에 좀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군들 쪽으로 포트를 좀 꾸려 가신다면은 좀 힘든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시장의 상승과 발맞춰서 국내 시장도 좀 키 맞추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벌써 11월 중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말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슈 토크 배틀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세계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경제는 미지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6%가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로 일본의 수출 지향 기업 선호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는 펀드 매니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시와 달리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자가 많았는데요. 2015년 경기 침체는 물론 성장세가 미지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 증시, 과연 연말 랠리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세계 증시에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일단 최영동 멘토님, 국내 시장 연말 랠리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좀 확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데요. 그리고 뭐 언제까지 뭐 좋은 얘기들만을 또 얘기해 드리기에는 일단은 뭐 정확한 정보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전략들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도 섹터라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랠리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세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그런 전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엔저에 대한 얘기도 우리 상당히 좀 많이 좀 하셨을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산업에 대한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쪽에 대한 기업들하고 글로벌 마켓에서의 이제 경쟁 관계를
과연 이제 타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의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크게 우려를 했었던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이 4분기에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실적이 아무리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량을 좀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과거에 있었던 상승분만큼 유입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라는 지수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평균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섹터들만을 가지고 평균치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평균에 대한 평균치, 에버리지 자체를 높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수출주만의 실적 회복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갈 수 있는 몇몇 섹터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과거의 상승처럼 이런 랠리를 이어가기는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반면 나이센터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선 내년의 세계 증시에 대해서 미리 좀 걱정하는 거는 좀 우려 섞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지 두려움이 앞에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아직 물가 상승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원자재에 대한 하락 부분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전제에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수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보다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두려움으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하되 조금씩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조금씩 강도를 쿡쿡 찔렀을 때, 아팠을 때, 내가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다,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지수는 상승하겠지만 큰 상승 없이 그냥 완만한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세계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내 시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요, 중국 시장이 가도 우리 시장은 안 가고 미국 시장이 가도 우리 시장은 안 가거든요. 국내 시장 연말 랠리 가능할까요? 저는 연말 랠리 가능하다 봅니다. 실마리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는데 오히려 지수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흑자를 기업하는 기업들도 많고 흑자를 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대감. 지금은 유럽장이든 미국, 일본장이든 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봤었을 때는 매출도 괜찮아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기름값도 많이 떨어지고 핸드폰도 많이 안 팔린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흑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대감, 왜 해외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엔저 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긴 됐어요. 그래서 1,1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 현상이 어느 정도 누그러든다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이상적으로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되게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조정을 받을 텐데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게 저는 연말 랠리에 같이 맞물리면서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연말 랠리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동 멘토님은 앞서 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연말에 갈 수 있는 섹터는 분명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섹터들이 좀 주도주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참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제 사는 품목이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시동을 좀 거는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자동차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환율 쪽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나아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의 하락세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눈에 가장 띄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은행하고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관심을 좀 높게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은행과 IT 섹터 두 섹터를 꼽아주셨는데요. 나이센터 전문가님은 다소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갈만한 섹터가 좀 많이 있을까요? 갈만한 섹터는 그 종목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IT 쪽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예, 왜냐면은 이 매출이 좀 영업이익이 좀 괜찮은 쪽이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무래도 좀 좋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G스타라고 지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게임 뭐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전시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 게임 회사들이 대규모로 게임을 좀 출시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게임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진입 장벽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게임 섹터군,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PC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뭐 인도 쪽이라든지 중국 쪽은 아직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활발하게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게임 섹터군, 뭐 물론 종목군들마다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잘 가는 종목이 굉장히 잘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되게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잘 가는 섹터군은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음원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스트리밍 관련해서 사용자 이용자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뭐 재화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그냥 뭐 서비스만 하면 알아서 다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요. 또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는 데는 불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기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뭐 IT 소비 섹터군이 아무래도 연말 내일에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IT 소비 섹터 게임주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0월, 11월 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손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연말 랠리 좀 기대해서 계좌를 좀 회복해볼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도 참 궁금한데요. 멘토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예,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대한 시세 자체가 연속성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극단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방망이를 짧게 치고 이제 안타를 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찌됐든 연속성이 뭐 결여되는 과정에서 이 섹터가 어느 정도 일주일이라든지 2주의 텀을 가지고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로테이션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예 초단기 매매를 하시든가, 초단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어정쩡한 포지션,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전략들이에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런 측면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요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날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은 빠지고 또 내수주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계좌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략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예 그냥 단기적인 흐름들, 장기적인 흐름들을 잘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전략을 좀 수입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망이 좀 짧게 잡아보자 단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대형주도 그렇고요,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게릴라성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원하시든 않든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물려 계신 분들이죠. 예, 수익 나신 분들은 저희가 길게 가져가시라고 해도 불안해서 일찍 팔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 심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를 차트를 계속 보고 계시면은 불안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의 클릭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용 자금이 정말 중요한 자금이고 없어서는 안 될 자금이라면 차라리 매매를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유 자금을 갖고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줘야 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특히 뭐 정유주라든지 뭐 조선주 아직은 바닥권인데,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1년이나 2년 후에 확실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은 지금이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적은 자금으로 당장 언제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는 자금이라면은 단기성 자금으로 뭐 갑자기 뭐 튀는 종목군에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방법이라고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하셔야겠다면은 이왕이면 가는 종목들, 튀는 종목들 위주로 섹터군을 꾸리셔서 포트를 담아보시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제 저희 이슈가요, 이 소비 시즌 관련된 이 산타랠리와 관련된 이 내용이었거든요. 전일 나오셨던 분들은 홈쇼핑, 백화점, 주류 섹터 부분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멘토님께서는 역시나 그래도 IT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쇼핑과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내재적인 가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IT 쪽에 대한 1차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부수적으로 만약에 매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뭐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사이버 먼데이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소비 물품에 대한 섹터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집계가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셔도 상당히 좀 무리 없는 그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일센터 전문가님도 한 섹터만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섹터 연말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IT 쪽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IT 소비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IT 부품하면 대부분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노트북이라든지 좀 소형 가전제품, 특히 이제 뭐 비싼 이런 그 고퀄리티 제품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 선물하는 심리가 단지 IT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선물들이 오고 갈수록 이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도 높은 이유는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고 개인의 인력만,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은데 이런 섹터군이 아무래도 연말에는 IT 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주류 쪽이나 뭐 의류 쪽도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IT 소비는 이 12월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IT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 제품 판매하는 뭐 대형 가전 제품 쪽보다는 오히려 좀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IT 쪽을 소비하게 만드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 회사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리밍 회사, 이 국내 쪽에서는 뭐 소리바다라든지 뭐 KT 뮤직 이런 쪽 섹터군이 차라리 그나마 수익률 쪽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중국에서 좀 히트를 치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있죠. 뭐 온라인 게임 회사보다는 오히려 모바일 쪽 게임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세계 증시의 낙관 요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내 시장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였는데요. 먼저 최영동 멘토께서는 변동성을 수반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이 섹터 중에서는 IT와 관련된 부분들 흐름 짚어보자 하셨습니다. 나일센터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세계 증시 돌다리를 건너듯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IT를 소비하게 만드는 스트리밍주 혹은 게임주 관련해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네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입니다. Y솔이 오늘장 0.8% 상승 마감하며 현재 포트에는 2.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나일센터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아프리카TV 한 종목 편입돼 있는데요. 오늘장 아쉽게도 마이너스 2.69%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로 수익률 전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에는 조민규 멘토의 넷패스가 28.7%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3주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21.7%의 수익률로 3위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의 1위 누구로 바뀌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에는요, 조민규 멘토의 SFA가 12.7%로 새롭게 장위권에 등극돼 있는 모습이고요.
5위에는 박종영 멘토의 PJ메탈이 9.2% 기록하면서 상위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수익률 베스트 1위, 이 정재훈 멘토를 물리치고 과연 누가 자리했을까요?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창투가 오늘의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창투 오늘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는데요. 현재 31.2%의 수익률로 당당히 1위 자리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50.7%의 높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박종영 멘토가 19%를, 3위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15.4%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하시죠. 역시나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오늘도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 확인하고요. 순위도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요, AS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한 종목 한 종목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예, 일단은 뭐 현대백화점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 마이너스 1.50%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뭐 연말 시즌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소비주들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백화점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쪽에서의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현대백화점에서 막바로 반영이 안 되는 모습들이 좀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 현대백화점을 추천드렸을 때 가격대가 13만 원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2~3%대 상승 흐름들도 연출이 됐었지만 오늘자 1.50%로 인해서 일단 뭐 수익률 자체를 좀 반납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2주 정도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13만 원대에서의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앞두고 있는 12월 달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막바로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선과 20일선에서 지금 맞닿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2주 동안의 가격 하방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5일선, 21선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제가 단기적으로 상승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렸던 14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은 일단은 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격 단가 상당히 좀 이제 블루칩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고요. 저 역시도 추천드리면서 상당히 좀 지겹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포트상에 대한 안정화를 좀 꾸리심과 동시에 실질적인 수익률까지 안겨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이 종목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보유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변동 상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내수조 성격 좀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Y솔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Y솔은 한 3% 가까운 수익 보고 있네요. 예, 일단은 Y솔 일주일 정도 보유를 했는데 3%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단가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작은 종목에 좀 속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무엇보다 좀 반가웠다. 물론 이제 그러한 높은 상승률에 편승하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첫 발은 좀 내딛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자체는 5,530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5,500원대에서 지금 6,400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사이에 많이 좀 내려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내일자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토캐스틱에 대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단은 그 휴대폰 부품들이 만약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타순 자체는 중국 쪽에 대한 중국 제조업체와 상당 부분 많이 연계가 돼 있는 종목군의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Y솔까지 AS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님과도 종목 이야기 좀 더 나눠봐야 할 텐데요. 자, 노무바이오가 좀 아쉽습니다. 13% 정도 손실을 보셨어요. 매도 확정 처리가 됐는데 AS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뭐 노무바이오 괜찮은 회사긴 한데 제가 손절이 됐던 날 보시면은 이제 손절가를 딱 100원인가요? 예, 좀 이탈하고 바로 양봉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누군가 인조로 끌어내린 것처럼 이렇게 뭐 모습은 나왔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23,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장도 예, 상승 마감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 뭐 61선이 이제 꺾이는 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 매수가 근처만 오더라도 그냥 청산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회사 자체는 좋지만 지금 추세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은 좋은 종목을 찾긴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안 좋은 종목이 돼버렸네요. 우선 뭐 죄송한 마음 갖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거나 청산하시는 전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더 볼 텐데요. 예,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오늘 장 뭐 2.69%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서도 토크 이슈 배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T 소비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프리카 TV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당장 뭐 IT 소비주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말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용자 수도 증가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그 수혜는 내년쯤에 아마 좀 급격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3만원대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면 4만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추세장은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살아있고 전고점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 33,000원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와 있지만 이 강한 저항대만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또 금방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워낙 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쨌든 손절가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요, 12월까지는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4만원 선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히든카드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영동 멘토는 오늘 블루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고요.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번에는 나이센터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갖고 오셨는데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피닉스 홀딩스 인수로 광고업 중에 신규 사업 부분을 진출한다는 부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히든카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블루콤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제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포트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 한 종목이 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IT 부품주 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다른 섹터를 좀 가지고 나올 법도 한데 일단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부품주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포트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두 개 정도의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좀 집중화 전략을 좀 펼치고 싶다라는 개념에서 일단 블루콤을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좀 실적 억도표를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4년도 12월 한 해의 실적 자체가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인 443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372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측면인데요. 왜 주가가 21,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빠졌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너무나 1, 2분기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에 대한 예측치가 상당히 조금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전년 동기로 대비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1, 2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성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우려를 할 만큼의 3분기 실적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3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에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가지고 동사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서 도표를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아마 그 바 형태의 차트를 좀 보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모노에 가까운 이제 헤드셋을 사용했다라고 되면, 최근 들어서는 넥밴드 타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모노에서 스테레오 쪽으로 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동사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스테레오 쪽에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한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초의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이제 뭐라고 될까요? 이제 밀리언셀러를 발표를 했었던 동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사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Y저거 관련된 중국 제조사들과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들이 차후에 2차 후발주로서의 움직임들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동 멘토께서는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현대백화점과 Y조, 이렇게 내수주 소비 시즌과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섹터의 다변화를 좀 이루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IT 부품, 오늘 블루콤 갖고 오셨네요.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죠. YG 엔터테인먼트,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엔터주 중에서는 뭐 가장 핫한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SM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인 가수, 대형급 신인 가수가 없었다는 게, 기존에 뭐 빅뱅이라든지 21 이런 두 그룹에 의해서 좀 매출이 많이 창출이 됐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새로 발굴한 신인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새로운 성장성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신인 그룹, 예, 잘생긴 두 그룹의 보이 그룹이 있는데, 예, 새롭게 나오는 뭐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고, 위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 MC분 혹시 아시나요? 네, 요새 굉장히 핫해요. 모르시나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노래는 몇 번 들어봤는데, 네.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콘서트를 열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 보면은, 또 하필 또 일본에서 또 인기가 많아서, 이 엔화 약세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또 손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중국 시장도 있고, 뭐 아시아 시장이든, 시장은 뭐 세계 시장은 넓으니까, 어쨌든 대형 신인 가수가 나올 때마다 이런 엔터주 게임주들은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오른 반면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신인들이 나올 때마다 좀 괜찮은 수익률을 좀 내긴 했기 때문에, SM보다는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이제 화장품 사업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에 신규 런칭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삼성 쪽하고도 삼성제일모직과 함께 또 새로운 의류 브랜드 쪽도 사진을 좀 보시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이름은 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화면을 보시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좀 창출해내면서, 이에 따른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에서 화장품 그리고 의류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을 진출했다는 점에서 YG 엔터,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어제 뉴스가 공시가 떴죠. 예, 휘닉스 홀딩스를 좀 인수하면서 이제 광고 대행사까지 영입을 하면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사업의 다변화를 꿈꾸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최영동 멘토님의 블루콤부터 매수가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블루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의 하락 추세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14년 5월 26일입니다. 21,150원에 대한 고점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일단은 11월 거의 마지막까지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 차례 하락 추세의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셨을 때 실질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면은 이러한 직선 형태의 상승 흐름들이 나올 것이라 보통 예상을 하는데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거의 이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러한 라인 자체에 대한 지지
지지선 역할을 체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블루콤 차트 이전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중공업 어떻습니까?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1년 동안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죠?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저항 추세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적인 매매 타입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블루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돌파가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항 라인의 지지선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소폭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세와 스토캐스틱,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 지표에 대한 크로스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500원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요. 15,000원대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으로 잡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11,500원의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예, 현재 지금 45,300원에 오늘 종가에 마감을 했는데 종가 상황 흐름을 보시더라도 오늘 좀 저점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저점을 밀렸다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밀릴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45,000원 정도 매수가를 잡아보는데 지금 한 21선까지는 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한 37,500원 부근에서 거의 45,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까지는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눌림 받고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볼 수가 있어서 좀 밀리더라도 좀 기다렸다 잡으시면 또 좋은 가격에 잡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목표가는 5만원 선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만원 4만원 선으로 잡아드리니까 이 중간 사이에서는 어디서든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저는 5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보다는 내년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싸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YG 엔터와 블루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서로 갖고 오신 종목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두 분 중에 서로의 종목 궁금한 점 있는 분 어떤 분 있을까요? 우선 저는 블루콤 저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좀 공부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블루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블루콤이 원래 지금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좀 많이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소형 진동 모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 블루투스 헤드셋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돼서 한번 시세가 폭발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진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많이 손해를 봤어요. 환율적인 면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중국 쪽 섹터 쪽은 저는 제가 공부했었던 시기에는 중국 쪽 섹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쪽 섹터 쪽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의 향후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리니어 진동 모터라고 해서 조그만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진동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불을 오르는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피커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리니어 진동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3분기 예상 매출액 자체가 521억입니다. 리니어 진동 모터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이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 자체가 한 13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휴대폰 부품들,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제품에서 쉽게 주변기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그러니까 기존의 매출액 자체만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블루투스 헤드셋 쪽에 포커싱으로 맞춰지면서 주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 있는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 블루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번외에 이제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환율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환율이 1,100원대지만 블루콤이 한창 잘 나갔다가 꺾였을 때가 이제 1,100원에서 1,000원대까지 무너졌을 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매출보다 미국 쪽 매출이 더 좋았거든요. 지금 그 연예인들이 하고 계시는 이 뒤에 달고 있는 이 헤드셋 대부분이 이 블루콤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딱 보면 블루콤이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미국 시장 쪽에 대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괜찮아졌는지, 예전에는 좀 괜찮았었다가 환율적인 면이 있어서 좀 빠졌을 때 저는 이거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추천주를 가지고 나셔서 그 환율적인 문제나 뭐 매출적인 부분이 좀 괜찮아졌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중국 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었네요. 네,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반대로 YG엔터 궁금한 점이나 좀 우려되는 부분 있을까요? 예, 뭐 YG는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YG라는 그 엔터 회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중화권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흐름들인데, 중화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캐파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주 매출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엔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엔화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나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변동 요인들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신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되는 부분들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거는 이제 광고 회사까지도 이제 섭렵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한 사업 범위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SM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에 있어서는 YG가 좀 더 독특하게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엔터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비 경기 자체가 좀 얼어버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무형의 컨텐츠를 사는 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매출에 대한 변동 요인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고민을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를 하는 입장은, 지금 소비를 닫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젊은 층이 소비를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된 소비층은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은 돈을 벌어서 이런 연예인들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뭐 상징적인 아이콘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돈이 뭐 몇십만 원씩 드는 게 아닙니다. 음악 한 번 듣는데 한 달에 얼마씩 몇천 원씩 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 뭐 사진 사고 앨범 사는 데는 결코 비싼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어차피 소비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원 스트리밍주도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엔터주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4분기 때 이 엔터주들이 좀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연말 뭐 시상식이라든지 굉장히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 매출의 절반 이상은 이 4분기에서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지금 신인 가수들도 나왔고 해외 투어를 하고 있는 가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거의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공략이 들어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주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루콤과 YG엔터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종 멘토는 블루콤 갖고 오셨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또한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수혜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2,55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셨네요.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갖고 오셨죠. 신규 아티스트들이 풀 가동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또한 화장품과 광고 쪽으로도 사업에 진출한다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45,000원,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최영동 멘토,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